좀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몰라도 인성에 좀. 뭐 어떨 줄 알습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정봉주의 막말은 지금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지금 그렇죠.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예. 정봉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봉주, 지뢰발 보면은 목발 경품. 이게 이제 2015년에 저희들이 그 목함 지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병 두 사람이 이 보리에 사고를 당해서 그때 상당히 이 논란이 컸고,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 박근혜 정부 때인데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 그 대북 학생기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대북 학생기를 재방송을 시작을 했고 11년 만에. 그러니까 북한이 대북 학생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존엄을 건드니까. 그래서 거기서 연천 쪽으로 야산에다가 포를 쐈어요. 북한이. 그래서 전쟁, 거의 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목함 그걸로. 그리고 뭐 급하게 회담을 해가지고 이제 동결시키고 했는데 그 목함 지뢰 사건을 가지고 정봉주가 이게 조롱을 하고 뭐 자기 유튜브를 하면서 2017년 그 유튜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 있었죠.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을 두고 뭐 키득키득 그러면서 하다가 비무장 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 지뢰, 화하하,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이런 망언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그때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 다시 이제 불거지니까 해명한다는 것이 내가 그 당시에 그 장병 두 사람에게 사과를 했다. 유선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장병 두 사람에게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 장병들이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 하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이종명이라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시는. 예. 그런데 그 이종명 의원이 대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2000년도에 수색하다가 그 전방 수색하다가 그분도 발목 지뢰를 밟아서 상처를 입은 거였어요.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런 방송을 하니까 이종명 의원이 전화를 해서 전화한 게 아니고 기자회견을 해서 사과하라. 그러니까 두 장병에게 사과하라 하니까는 그 의원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을 두 장병에게 사과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짓말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오늘 좀 많이 다뤘으니까 오늘 방송들에서 이거 외에 지금 이 각 언론사에서 과거 발언들을 하나하나 덜쳐내고 있습니다. 덜쳐내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어이없는 상습적으로 막말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너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지금 간단하게 어떤 말을 정봉주 전 의원 이거 얘기를 쭉 훑어보면요. 네. 진짜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런 막말 대장경이라 그러게 했는데 네. 정말 과거에 우리 이제 2012년 19대 총선이죠. 19대 네. 총선 당시에 김용민 의원이 아니고 김용민 후보. 김용민 후보 그 막말로.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 군돌리사 라이스 미국 여성 국무장관을 향해서. 뭐 김용민은 신체 부위 네.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하여튼 욕을 들어보면 진짜 네. 뒤로 나자빠질 정도의 네. 막말을 했었는데 이게 낙검수 이 친구들 같은 낙검수 멤버들이거든요. 네, 김용민, 주진우, 김호준 다 그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팀, 똑같은 선수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도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까지 진실이고 또 어디까지 거짓인지 네. 가늠이 안 됩니다. 워낙 뭐 말을 섞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에 보면 미투 논란이 있었죠. 미투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 2018년도인데 그 훨씬 앞전에 이제 있었던 일을 2018년도에 그 여기자가 나 정봉주한테 미투 있었다 이래가지고 네, 여의도 호텔 커피숍에서 폭로를 했었죠. 폭로를 하니까 정봉주가 그때 당시에 나는 그때 그 호텔에 안 갔다거나 가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갔다 하면서 증거로 제시했는 게 무려 사진을 그때 뭐 800장 가까이 사진을 나 그때 난 그날 이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사진을 제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호텔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자기가 카드로 결제를 예, 했어요. 카드 결제를 한 게 나오니까 네. 깨갱하고 이제 그럼 네. 정기 은퇴하겠다 이렇게 네, 해서 나가 정기한테 손해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나갔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건 좀 거짓말 사례고 얼마 네. 전에 또 저 JTBC 유튜브에 나와가지고는 JTBC 유튜브 거기가 정말 그 막말 양성 막말 양성수입니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저 김경률 김경률도 비대위원도 그렇고 거기서 얘기를 이준석도 했었고. 거기서 그 안철수한테 XX 한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부추기는가? 네. 거기 나와서 이제 저 유권자들을 벌레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정봉주 전 의원이 앉아가 계속 이렇게 태블릿만 보고 있으니까 네. 진행자가 접속자 좀 그만 보고 좀 콘텐츠에 좀 집중해 달라. 댓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봉주가 댓글을 많이 봐야 되거든 이러면서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뭐 진보가 들어왔나 보수가 들어왔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진행자가 벌레가 뭡니까 이러니까 이게 막말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이게 좀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몰라도 인성에 좀 어떨 줄 알습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봉주의 막말은 지금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지금 그렇죠.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네. 또 과거 안철수 의원한테도 욕설을 했죠. 이것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예, 2013년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병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뭐 이준석이 뭐 출마를 선언하니까 했는 말이 주접을 떨다가 노원병의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 네, 노원병의 신. 뭐 이래가지고 노원병의 신. 이렇게 또 얘기했었고 조계종을 2014년에 또 조계종 향해가지고 생선썩은 비린내 진동하는 곳이다. 네. 뭐 조계종은 김정은 집단이다.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예.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실은 저 강서 출마하고 서울 강서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또 저 그때도 저게 됐거든요. 네. 자격 미투 그때 네. 미투 때문에 저 부적격자 부적격자로 공천 못 받으니까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했는 말이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칼을 빼드는 것 같던데 또 이재명 대표한테도 또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찐명 소위 말하는 이제 비명을 쳐내고 그 자리에 찐명을 억지로 끼워 넣다가 생긴 이거 참사입니다. 맞습니다. 박용진 하위 10% 줘가지고 30% 감점하게 해서 그 억지로 이제 박용진 쳐내고 그 꽂아놓은 사람이 정봉주예요. 정봉주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직함이 뭐죠? 직함이? 뭐 연수 교육 원장인가 그래 교육 원수원장이에요. 그 당원들 교육 연수하는데 그 원장입니다. 그 원장이 이런 막말을 하고 비하 발언하고 조롱하고 벌레 발언하고 이것도 제 소개 드려야 돼요. 짧게라도. 최강욱이 오늘 또 그 키득키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했죠? 최강욱이 저 배지 날아가. 한번 맛을 보면 끌떡거리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정봉주가 계속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한번 지금 계속 하고 싶어하잖아요. 예, 맛을 보면 끌떡거리는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했는 말이 정봉주는 공항 의전 때문에 그렇게 길을 쓰고 배지를 달려고 한다. 과거 이제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항에서 신분을 확인하면 어쨌든 뭐 자기들끼리 공항 직원들끼리 정봉주 왔다 뭐 정봉주 왔다는 아니고 국회의원 정봉주 왔다 이래 되겠죠. 어쨌든 그렇죠, 국회의원이 왔다 이 포인트니까 정봉주 왔다 이런 알림이 뜨면 대한항공 간부가 쫙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은 공식 출장 아닐 때도 티켓팅만 해도 이제 공항에서 쫙 의전을 하고 하니까 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나 보죠. 기분이 좋았다고. 뭐 그런 것을 많이 그리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최강욱 전 의원도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그립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뭐 받는 특권이 뭐 100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장기표 선생이 그 특권 없애기 운동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뭐 몇 가지만 들은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배지가 떨어지면은 그런 말이 있죠. 이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인데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말이 그 서울 여의도 선거에서 나오던데 가령 그 국회의원 하다가 배지 떨어지면은 가장 아쉬운 게 어디 공항에 갈 때랍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최강욱도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공항에 가면은 국회의원이면은 VIP실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뭐 패스를 어디 세관 검사 이런 걸 안 해요. 그런데 이 배지가 떨어지면 이제 VIP실을 이용 못 하니까 일반 출입국에 가서 이렇게 뭐 손 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검색을 하고 이걸 다 당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저 배지를 다시 달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 그래서 제가 정계 은퇴 선언까지 했다가 다시 또 그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거의 물 건너 가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중으로 이재명도 이렇게 되면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이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른 데서도. 그래서 끝낼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저 국민의힘이 정우택 부의장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를 하니까 지금 저 정봉주 올해 같이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죠. 조만간 뭐 오늘 내일 정도 저 이재명 대표가 결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윤리감찰까지 갈 필요도 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내가 인지하고 있고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정치인은 자기의 모든 행위에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맞는 말인데 이재명이 그럼 이런 말 하니까 이재명이 이런 말 하니까 내가 좀 헷갈리는데. 자기 막말 이재명 막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오늘 내일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 다 자초한 일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박용진을 빼내고 그 자리에 이재명을 사수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일어난 참사인데 지금 오늘 또 화제가 되는 그 공천 내용 중에 대장동 공천 대박이 있습니다. 변호사 5명 공천을 다 확정이 됐는데 대장동 관련 변호를 해주는 사람들 이름만 쭉 말씀드리면 정진상의 변호인 이건태, 뭐 김용 변호인 김기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총괄하고 있는 박균택, 양부남, 김동아 이 5명 다 줄줄이 해서 대장동 변호사 5명이 공천을 받았는데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 민주당 공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명 행사와 대장동 대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보면 그냥 차라리 전략 공천을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전략 공천은 너무 표순하거든. 그럼 이 사람들을 경선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역 의원들 더군다나 누굽니까? 뭐 강주에 있는 뭐 박균택이나 그리고 오늘 2명 또 했어요. 이건태 김기표 말고 저기 모경종이 당대표 차장. 이런 사람 대표실 차장이 현역 의원 2명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2명이랑 해서 이겼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변호사들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변호사들도 거의 현역 의원들 제치고 지금 다들 경선에서 이긴 거거든요. 김동아 변호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 유튜브로 보시면 많이 들었을 텐데 김동아가 정진상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팀장 이런 거에서 원래 이재명 측근이에요. 근데 정진상 변호사를 하는데 김동아가 처음에는 평택갑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전장을 냈는데 갑자기 그때 이 대장동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출마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는 그럼 출마 안 하겠다 하고 어디로 갔냐면 서대문 갑으로 갔어요. 딱 그 시점에 서대문 갑에 우상호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대문 갑이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이 돼서 45세 이하만 와 이렇게 됐어요. 다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를 가서 네 사람이 1차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김동완은 떨어졌습니다. 공간위 차원에서. 공간위에서는 이게 아직 사인을 못 받았던 거지. 최고위원회의 사인을. 그래서 오디션을 봐서 떨어지고 1위가 건지웅, 2위가 박무순 변호사, 3위가 성치훈, 종편에 자주 나오는 성치훈은 이재명을 계속 비판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3명까지 성치훈은 저도 같이 방송 출연을 많이 했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재명을 비판을 많이 했었구나. 잘릴만 했네. 그렇죠. 원래 안희정 사람이거든. 눈치도 없이. 안희정 사람이니까 문재인 총기에 가깝죠. 그런데 하필이면 성치훈이 3위를 하고 탈락을 한 거예요. 이 김동완가 탈락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최고위원회는 이재명이 주재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최고위원회에서 성치훈이 떨어지고 이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선우가 그거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가 물어봤어. 아니 어제 그 공간위는 성치훈인데 왜 이 김동완이냐 하니까는 강선우가 대답을 못했어요. 자기도 모르지. 이재명이 바꿔치기 했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3명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이것도 3등이잖아요. 원래 4등인데 3등을 해놨잖아. 그러면 불리하잖아. 셋에서 페어 플레이를 하면은 룰을 바꿔요.
룰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원래 민주당 경선은 그 지역의 권리당원 50%, 그 지역의 일반 그 유권자 50%인데 이거를 전체 권리당원 70%, 전국의 그 권리당원, 지역도 아니고 전국의 권리당원 70%, 권리당원은 한 100만 되죠.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그렇지 뭐라 하고 그 지역의 유권자 30% 이걸 하니까 전부 다 이게 무슨 신호인지 알지 개딸들이. 그런데 서버가 다운돼 버렸어요. 갑자기 전국의 권리당원을 투표를 한다니까는. 그렇게 하니까는 김동아가 1위가 돼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 이게 경선 후보를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출한 경선 후보를 바꾼다는 거 이거 그냥 일개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당 대표가 아니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 대표가 했다는 거는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정진상이 막 화를 내가지고 대표님 이래도 됩니까? 이래가지고 저 대표가 깜짝 놀라서 바꾼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제가 이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예. 뭐냐면은 정진상이 변호사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의 그 참모잖아요. 그러면은 정진상과 이재명은 여러 곳에서 공범이에요. 백현동, 그렇죠. 예. 대장동, 뭐 정자동, 뭐 공범이 아닌 데가 없어요.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전부 공범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입을 못 맞춰. 왜냐하면은 정진상은 구속이 돼 있었고 지금은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요. 이재명하고 공범관계에 연락을 못해. 입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진상이 변호사예요. 변호사이자 이재명의 그 대선 캠프에 있었던. 그러면 정진상이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 가서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자유롭게 변호인 접견하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재명에게 전할 말, 이재명이 한 말을 전해주고 석방되고 나서는 그래 통화를 못 하니까는 이재명하고 정진상은 그 사이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금 법조계의 이야기입니다. 메신저 역할 충분히 그렇게 그렇죠.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보답을 해야 되고 보답도 보답이지만 무섭기도 하죠. 비밀을 풀어버리면 어떡해. 무섭기도 하지. 그래서 그렇게 길을 써서 김동아를 배지를 안겼다는 것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